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로 당사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민주당이 오늘은 공세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 측근 관련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참담한 심정이 됐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 아니고요. 백현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사업들 대부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표 관련 수사 정치보복 혹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출국 금지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 점점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에게까지 소환 요구가 올 수 있다는 질문에 친구이자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거리를 좀 뒀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소환에 응하지 않은 무조건 범죄자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당당하기 때문에 뭐 또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뭐 잘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늦춰질 거라고 봤습니다. 총선 같은 이 정치 일정을 감안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겼을 거다 주장을 했는데요. 역시 지금의 검찰 수사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늦추고 싶어 할 거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계산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네, 당내에서는 이재명 지키기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 바가 있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단일 대오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말한 김혜영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대표 사퇴 요구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김 전 의원 등의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결국은 뭉쳐야 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대표와 이전에는 거리를 좀 뒀던 사람들 중에서는 힘을 싣고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유례없는 야당 탄압으로 당의 운명이 걸린 지금 대안도 없이 당대표가 내려온다면 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보복의 혈안이 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입니다. 네, 민주당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이 김용 부원장과 나머지 이 대장동 패밀리들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이 메모든 CCTV든 이 그들끼리의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부원장은 24일 당사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에 입을 닫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지금은 뭐 대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누구한테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못된 정치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 김 부원장 개인 비리일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측근임을 인정했던 만큼 만약에 김 부원장의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이 대표와의 연결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결국은 김 부원장의 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김용 개인 비리가 되면요. 김용 뇌물죄로 한
20년 이상 감방에서 썩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 전달을 한 것과 자기가 이제 다 쓴 거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예. 김용 씨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결국 다 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대장동 의혹과 대선 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연일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말 쏟아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신변 보호 결정 내린 상태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먼저 검찰에 돈이 오간 게 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도 하죠. 특히 이 대표가 이 김문기 처장 몰랐다라는 발언, 그리고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에 대한 진술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없애라 시켰고 또 김용 부원장이 검찰과 직접 상의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검찰이 못 찾고 경찰이 찾았죠. 이 부분은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져버린 이유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비롯한 이 대표의 핵심 정무라인 인사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때문이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텔레그램은 대화방을 폭발을 해버리면 포렌식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전화기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문제의 대화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정 실장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당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3차례 통화 시도를 했고 이 오전 7시 20분쯤에는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을 달랜 혹은 회유한 흔적으로 보이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후에 김 부원장과도 이렇게 7차례 정도 통화를 했고 정민용 변호사, 김문기 처장과도 연락한 흔적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 주요 인사들과 다 연락을 했던 정황인데 결국 관건은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수사 본류로 흐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동규가 과연 대장동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대장동 사건을 실질적으로 끌고 와서 지시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경제적 이익까지 취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유 전 본부장 역시 대선 자금 수사 외에도 추가 폭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속보로 전했던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수사 의뢰했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을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또 정치부회의에서 관련 속보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정회 약속은 지킨다. 네, 바로 국장의 명을 받아서 전해드리면요. 감사원이 지난 8월부터 2차례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해왔었죠.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전익위의 유권 해석에 이 전 위원장이 개입한 정황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계속 문제를 좀 삼아왔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이해 충돌이라고 봤는데 전 위원장은 왜 다르게 판단했느냐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추미애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하지만 부인 등 가족이 수사를 받는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관련성이 없어요? 지금 전현희 장관이 권익위 와가지고 얼마나 이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고요. 네, 최종혁 전 반장이 전한 소식 얼마나 오래전부터 의혹을 제기해왔는지 아시겠죠? 전 위원장은 오늘 반박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와 달리 본인은 법무부와 검찰에 직접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었는지 문의를 했고 유권 해석은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답변서에 근거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문서를 직접 들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답이었어요.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입니다. 네, 전 위원장은 유권 해석과 보도자료 작성 권한은 모두 기관장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결론에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문제가 있는 건 오히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본인을 수사 의뢰한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개입이면 감사원은 뭔가요?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보도해명 자료를 지시하고 결재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개입입니다.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은 명백한 고의 정치 공작이고 내로남불입니다. 네, 감사원은 최근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이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 불거진 바가 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정면 겨냥하기도 했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전 정부 임명 인사인 본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하고 있다 주장을 해왔었는데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수사 의뢰를 한 건 부당하다고 오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한 달 내내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 주변을 계속 캐내면서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인 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네,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아들인 상습 도박 혐의 검찰로 넘겼다는 속보 방금 들어왔는데요. 성매매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측근에 이어서 아들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데 감사원 감사 관련 소식까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생 파탄 검찰 독재에 규탄한 이재명, 아들은 상습 도박 혐의 검찰로, 전현희 감사원 수사 의뢰 직권 남용.